역행자, 주식보다 더 자주 자신감을 낳는 것은 바로 무지다. 찰스 다윈 인간의 유래. 자신감을 낳는 것은 역행자 3단계에서는 유전자 오작동 극복인데 챕터 4에서 늦은 여름밤 고울목길을 걷다가 이렇게 엎드락에 걸린 주황색 가로등을 보면서 수많은 나방들이 몰려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리등 안에 이미 죽어버린 나방들이 까맣게 들어있다. 어릴 적에는 그게 참 이상했다. 나방들은 왜 기어코 저 가로등 유리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할까? 불나방이라는 말을 듣듯이 빛을 좋아하는 나방들은 빛이 나오는 것을 향해 날아간다. 다만 정말로 다 죽기 위해서 불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니다. 빛을 향해 일정한 각도로 나는 특성 때문에 나선을 그리면서 점점 불을 향해 날아가게 될 뿐이다. 수만 년 전 초원에서 나방의 생존에 도움이 됐을 본능이 오늘날에는 나방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 이런 일은 인간에게도 일어난다. 이걸 나는 클러지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나방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멍청한 판단을 할까? 싶을 때가 있다.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서울대에 졸업한 A는 학창시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공부 실력을 갖고 있었다. 지방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교에서 압도적인 1등을 유지했고 어렵지 않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대학을 입학해보니 성적은 정기권에서 하위권을 만들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는 이렇게 결론진다. 우리 과 애들은 다들 집안이 좋아. 하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가게나 알바를 해야 하지. 수저 차이가 이렇게 성적으로 나는 건 세상 참 불공평해. A는 대학 졸업 후에 공기업에 입사한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시절 자기만 못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본다. 얘들은 학교 다닐 때 영 지지부진하더니 사업이 잘 풀리나 보네. 저런 머리도 저 정도인데 내가 나서면 꽤 할만하겠군. 기대를 잔뜩 안고 안정된 직장 사표를 뜬 뒤에 자신만만하게 창업을 한다. 물론 뜻대로 풀리지는 않는다. 종종 온라인 창업 강의가 눈에 띌 때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변에 창업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있지만 학창 시절 우습게 여기던 친구들이라 연락하지 않는다. 걔들이 하는 것은 장사야. 내가 하는 것은 사업이고. 이렇게 별다른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무모한 도전을 계속한다. 실패는 쌓이고 변명만 길어진다. 이번에는 정말 운이 안 좋았어. 잡은 것만 더 있었어도 이건 거의 김 과장이 사기를 친 거나 다름이 없어. 가뜩이나 좁았던 인간관계는 더 좁아서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 주변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새로운 정보를 건네거나 사람을 소개해줘도 신경적으로 거부한다. 이젠 돈도 없고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A는 모른다. 자기 어느새 서울대에 나온 얘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봤다. 심지어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가 이 문제 때문에 성장 못하는 경우도 봤다. 이 사람은 경쟁자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 자신의 지위와 형편에 대한 지나친 의식, 머릿속 이상과 비참한 현실 사유의 인지 부조화 등 수많은 클러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타고난 좋은 지능도 클러지에 감염되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 나는 클러지라는 책을 읽은 뒤에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건 심리적인 오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남들의 실수를 볼 때면 저건 클러지야 생각하며 판단력을 고쳐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중요한 결정하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드물어졌고 사업과 인간관계가 잘 풀리기 시작했다. 고칼로리 음식 집 앞에서 침이 고여도 이건 내 오래된 유전자의 장난이야 라며 생각하며 참았고 사업상 라이벌이 나타나도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다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잘못과 결례를 잘 참아낼 수 있었다.
누가 나에게 동물적인 본능을 드러내도 저 사람은 클루즈에 좀 심하게 감염되신 뒤 평생 저러고 사일 텐데 어떡하나 하고 편하게 넘길 수 있었다. 젊고 멋진 남성을 만나도 쓸데없는 경쟁심에 불타오르는 대신에 장점을 건설해서 배울 수가 있었다. 사업성 입은 작은 손에는 아낌없이 제때 손질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모두가 매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머릿속에 늘 클루즈라는 단어를 넣고 다니면서 나와 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내가 어떻게 진화했을까? 1.4km의 회백질 덩어리. 내는 현대과학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다. 원래 내는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먼 길은 이충일 때에는 뇌에 있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한 군데에 자리 잡고 살게 되면 자기 뇌를 먹어버린다. 이제 움직일 일이 없으므로 내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뇌는 원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신경다발이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범용 프로그램이 되었다. 신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슈퍼컴퓨터인 뇌 덕분에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을 역시 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어리어 양서리어 사천이어 포유를 거쳐서 영정리로 가지치며 진화했듯이 인간의 뇌 역시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쳤다. 1970년대 폴 맥컬린이라는 신경과학자는 인간 뇌의 진화를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3일 진화라고 불렀다. 3중뇌 가설, 즉 우리 뇌 안에는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 인간의 뇌가 들어있고 이 뇌들은 저마다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 3중뇌가 가설은 칼 세견이 에덴의 용에서 언급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가정 안쪽에 있는 파충류의 뇌는 기본적인 호흡과 순환, 운동을 담당한다.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계획 없이 즉각 반응한다. 눈앞에 길고 꾸물거리는 것이 지나가면 활짝 놀라게 되는 파충류의 뇌가 뱀이다. 빨리 피해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중간에 있는 포유류의 뇌다. 기본적인 감정과 모성애 등의 본능, 얼마간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건 이 부분의 경고등이 크게 켜지기 때문이다. 무리지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뇌다. 가장 바깥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뇌가 바로 인간의 뇌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는 누구일까 같은 고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쪽의 뇌들에 비하면 다소 반응이 늦고 주의를 집중해야 잘 작동한다. 인간은 이 3중 뇌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그런대로 잘 대처해왔고 수많은 동식물의 도전을 물리쳐왔다. 위험한 뱀을 피하고 무리를 지어 위기를 넘어서며 언어를 사용해서 문명을 건설하는데 인간의 3중뇌, 추상적, 감정적, 파충류, 생존, 내간 손해, 감정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진화의 목적. 몇 년 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5권의 책을 초청했을 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종합 베스트에 오른 책이 바로 게리 마커스의 클루즈다. 당시 이 책은 서점에서 품절 대란을 겪었고 클루즈라는 말이 여기저기에 들리곤 했다. 책 제목인 클루즈는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 엉망인 해결책을 뜻한다. 게리 마커스는 진화라는 게 아주 합리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진화란 이전의 종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후에 자연 선택에 의해 검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화도 맨 땅에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진화는 이전 버전 위에 새로이 설치된 업데이트 패치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낡은 버전을 내장하고 있어 이걸 다 치우고 새로 짠 코드처럼 깔끔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수많은 약점들 역시 그렇다. 체중을 받치기는 너무나 약한 척추,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눈의 구조, 사랑니, 맹장 등등 우리의 몸은 여러 오류들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응과 생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눈먼 진화 때문에 우리 육체는 더 많은 오류를 갖게 되었다. 육체뿐 아니라 뇌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서 최적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발전소 기술자들처럼 진화도 생물의 작동을 멈출 수는 없으며 때문에 그 결과는 옛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골 쌓아놓은 것이 되곤 한다. 예컨대 인간의 정리는 아주 오래된 후의 뇌와 말 그대로 얹혀 있으며 이 두 뇌 위에 다시 전뇌가 얹혀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체계 위에 새 체계가 얹히는 썩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엘마는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최종 산물은 클루지가 되기 쉽다. 게리마커스 클루지. 유전자 오작동을 이기는 역경제의 사고방식. 유전자 오작동이라고요? 클루지 바이러스를 의식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유튜브 열풍이 불면서도 이제 유튜버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지만 정말 시작하는 것은 3명이 될까 말까다. 왜 사람들은 결심을 하고 실행을 못할까?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원시시대 사람이 새롭게 도전을 한답시고 오지에 가거나 호랑이에게 덤볐다가는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 혜택은 직접 도전하지 않고 뒤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돌아오곤 했다. 따라서 옛 이야기와는 다르게 용사는 후대의 공주를 얻기는커녕 DNA를 남기기도 어렵다. 현재 살아남은 우리는 잔머리 적은 겁쟁이의 후손이다. 이처럼 조심성 강한 유전자는 과거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열등한 것 클루지로 남았다. 과거에는 새로운 도전이 생존과 직결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유튜브나 블로그,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겁쟁이 클루지와 게으른 뇌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포테이토 칩이나 먹으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 사실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박탈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일평생 인생을 생각할 수도 없이 돈과 시간으로부터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도전과 혁신이 지성 명령이 된 지금 겁쟁이 클루지는 자기 개발에 큰 장애가 된다. 평생 가는 비행기 순리대로 살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클루지 바이러스로 소외감이 있다. 원시시대의 100명의 규모의 부족에서 황폐를 당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어떤 것을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같이 사냥을 나갈 사람이 없다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 거대 사회에서 초방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도 때문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최적화되게 진화했다. 자기 평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 이야기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가진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누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은 잘 들린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같이 다른 사람을 욕하면 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가장 일반화된 클루지 바이러스로 인지적인 편향, 즉 편견을 둘 수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큰 생물을 보면 일단 재빨리 도망치도록 진화했다. 그게 그냥 바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미였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나중에 별거 아닌 일로 밝혀지더라도 큰 상대를 만나면 일단 피하고 오는 것이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사람이 뱀 같은 모양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것, 다리 많은 독충 같은 것을 징그러워하는 것, 쓴맛이 나거나 냄새가 이상한 것을 먹으면 토하는 것도 예전에는 인류 생존에 큰 도움을 주는 편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한가? 전체의 일부만 보고 재빨리 판단하는 어린 짐작은 때로 큰 손해를 초래한다. 어릴 때 여자친구에게 연이어 차이고 난 여러 여자들은 모두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마케팅 회사에 한번 사기를 당했다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사장은 또 어떤가? 실증 팔고 망하고 말 것이다. 내 주위에는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 데만 반복하면서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려있다.
물론 그들은 착실한 순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 편견 크루즈는 정말 수많은 장면에 등장한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비싼 물건을 살 때 편향에 빠져서 한두 가지 근거만 결정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 나는 최근 시골집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매물을 구경했다. 내년은 그만 고민하고 빨리 좀 골라. 내 재정도 봤으면 충분해. 다 비슷하잖아.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내 재정 보니까 더 보기 귀찮아지고 피로감이 막 밀려왔다. 나는 그것이 크루즈가 만들어낸 감정이라고 판단했다. 크루즈는 과자 하나를 살 때, 집 한 채를 살 때나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는 머릿속에 크루즈 백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래도 몇 년은 살 집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야. 만약에 잘못 사면은 팔지도 못하고 큰 돈이 몇 년 동안 묶여버리게 돼. 그리 돼서 괴로울 때의 감정을 떠올려보자. 그러면 더 많은 매물을 볼 의지가 생길 거야. 이런 마인드 컨트롤 덕분에 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두고도 바로 계획하지 않을 수 있었다. 크루즈가 만들어내는 편향은 매우 일반적이라서 조금처럼 자각하기 힘들다.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자. 당신이 만약에 위도하는 상태라면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운가? 이 수술은 생존 확률이 80%이면서 그 환자들은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명이 이 수술을 받는데 그중에 20명은 7일 내로 사망했습니다. 1번과 2번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2번을 훨씬 더 공포스럽게 생각한다. 그 감정이 휴리스틱, 감정이 치워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내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다.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구를 넣느냐, 수상적인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손쉽게 성공한 것도 인간의 휴리스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썸네일 2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인생을 바꿔준 책 5권, 오타쿠 흑수저로 10억 연봉제로 만들어준 책 5권. 인간은 여는 초상적인 단어를 싫어한다. 그러니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역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런 감정 휴리스틱이 빠진 게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요컨대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건드려졌는지, 또 무엇을 어필하려고 할 때 그 표현에 정말 구체성이 살아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내의 적극적인 반응을 일단 멈추고 나쁜 감정을 잘 가라앉혀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마음챙김 명상의 요지도 같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과 감정의 상당수는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잘못된 결과로 이끄는 것일 때가 많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평소에 유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 3가지를 던져보려고 한다. 질문 1. 사람들은 지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원시 시대는 좁은 범위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평범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하지만 수십억의 인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마라. 평판을 신경 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노심초사 신경 쓰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2번째,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스스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낯선 일을 배우는 것에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지도 모른다. 당신은 애써 배움을 피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의 두뇌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내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러기에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한다. 이 오작동을 이겨내고 그냥 일단 한 번이라도 시작해보자. 무엇보다 첫걸음이 중요하다. 질문 3. 손해를 볼까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인간은 이득보다도 손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벌게 되어도 기쁘지 않다. 하지만 9천만 원을 벌게 된다면 매달 1천만 원씩 잃어가고 있으라고 생각하며 내가 위기의 신호를 보낸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계기나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유전자의 명령을 역행하여 손실에 대해 무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외에도 유전자의 오작동은 수없이 많다. 이에 대해 궁금하다면 내가 도움을 받은 책, 글러지, 행동경제학, 생각에 관한 생각 등을 권하고 싶다. 유전자 오작동에 대해 가볍게 공부해볼 생각이라면 휴리스트를 검색해서 읽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오작동을 극복하고 30억 원을 취하다. 유전자 오작동 개념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고 싶어 나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2019년 4월 나는 거의 6개월간 유튜버가 되는 것을 망설였다. 촬영 장비가 없어서 욕먹을까봐,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등 수만 가지 이유로 미루고 미뤘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고 포기 직전이었다. 나는 이때 유전자의 오작동 개념을 적용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을 망설이도록 진화했다. 유전자는 내가 유튜브하는 것을 막으려고 오만 가지 망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다. 유튜브를 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망상에 시달릴 것이다. 지금 시작하면 100명 중에 90등으로 늦게 출발할 거라는 착각은 오작동일 뿐이다. 인간은 모두 심리적인 오류에 시달린다. 하지만 100명 중에서 1등은 타고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은 이미 출발했을 것이다.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100명 중에 2등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유전자 오작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겨내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지만 또다시 자의식을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초보 유튜버가 겪는 일로 영상을 5개 업로드할 때까지 구독자가 100명도 채되지 않는 것이다. 한 달 동안 노력했음에도 좌절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그냥 경험상 해본 거지 뭐. 이제 접자. 하지만 이 명령 또한 유전자의 오작동뿐이라 생각했다. 출발을 한 모든 초보 유튜버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된 유튜버들의 모든 썸네일과 초반 10초를 분석해보자.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초보 유튜버들이 유전자 오작동과 자의식 상처로 인해서 합리화하고 접을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결국 자의식을 해체했고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터지면서 10만 유튜버가 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자기 개발 유튜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